아주머니께 인사를 안 한다거나 또는 운전을 아빠하고 나하고가 또 한 번 시청자들의 심장을 세게 두드렸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져 있던 오랜 비밀, 그리고 30년이라는 세월을 건너 다시 마주한 진실이 방송을 통해 드러나며 안방극장은 또 좀 궁금해요. 그게 되게 재밌는데 우리 조정래 심호은 신부님께서 깊은 충격과 여운에 잠겼다. 이번 회차의 중심에는 세계적인 팝페라 테너 이명주가 있었다. 화려한 무대 위의 모습과 달리 그는 아버지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한 채 살아온 아들이었다. 트로피를 가져가면 1등한 애가 없었나 보지. 그러면 어떠셨어요? 섭섭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미처 몰랐던 아버지의 두 얼굴은 어머니가 평생 가슴 깊이 묻어둔 금단의 이름과 맞닿아 있었다. 방송 초반, 제작진은 이명주의 어린 시절 사진과 함께 담담한 내레이션으로 이야기를 저거 연기할 때만 해도 너무 제가 판타지가 있어서 신부님들은 이래야 해. 풀어냈다. 늘 바쁘게 활동해온 아버지, 그리고 모든 가정을 책임져야 했던 어머니. 겉으로 보기엔 평범해 보였던 가족의 시간은 사실 곳곳에 균열이 숨어 있었다. 어머니는 오랜 침묵 끝에 한 이름을 꺼냈다. 그 이름은 지난 30년 동안 가족 내에서 금기처럼 여겨졌던 존재였다. 단 한 번도 집안에서 언급되지 않았고 어떤 질문도 허락되지 않았다. 이명주 역시 어렴풋한 기억만을 가지고 있었을 뿐 정확한 사연을 듣지 못한 채 성장했다.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다. 그 사람과의 만남만은 막아야 했다고 심지어 목숨을 걸고서라도 라는 표현까지 썼다. 단순한 감정 싸움이나 오해의 차원이 아니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었다. 그런 게 싫어서 줄리어드문드 예비학교를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 스튜디오에 앉아 이를 지켜보던 출연진들조차 말을 잇지 못했다. 시간은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명주가 아직 어린 아이였던 시절, 가족에게는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졌다. 당시 아버지는 외부 활동이 잦았고 음악과 사업을 병행하며 주변 인맥도 넓혀가고 있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한 인물과 깊이 얽히게 되면서 시작됐다. 어머니가 밝힌 바에 따르면 그 인물은 단순한 지인이 아니었다. 가정의 기반을 뒤흔들 만큼 중대한 관계였다. 경제적 문제와 감정적 갈등이 동시에 얽히면서 가정은 위태로운 줄타기를 이어가야 했다. 당시 어린 이명주는 그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집안의 미묘한 공기를 온몸으로 느끼며 자라야 정말 과분한 재능을 달란트를 주셔서 세계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했다. 결정적인 사건은 어느 날 밤 벌어졌다. 어머니는 그날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고 말했다.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야 할 시간, 집안은 긴장으로 가득 찼고 격렬한 언쟁이 오갔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스스로 한 가지 결심을 했다. 그 이름을 다시는 꺼내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그 인물과의 재회를 어떤 방식으로든 막아내겠다는 것. 이명주가 몰랐던 것은 아버지가 보여준 모습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그는 자상한 아버지였고 음악을 사랑하는 예술가였다. 동시에 가정의 중심에서 때로는 냉정하고 단호한 선택을 내렸던 또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어머니의 증언에 따르면 아버지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강경한 결단을 내리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 결단이 또 다른 상처를 남겼다. 어떤 선택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고 또 다른 선택은 스스로의 욕망과 자존심이 개입된 것이었다. 그 경계는 매우 모호했다. 이명주는 방송 내내 깊은 혼란을 감추지 못했다. 자신이 기억하는 아버지는 언제나 묵묵히 일하는 가장이었고 자신을 음악의 길로 이끌어준 멘토였다. 그러나 어머니의 고백을 들으며 그는 처음으로 아버지를 낯설게 바라보게 됐다. 최근 들어 그 금단의 이름의 주인공이 다시 연락을 시도해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갈등은 재점화됐다. 어머니는 단호히 반대했다. 과거의 상처가 다시 벌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반면 이명주는 이제는 진실을 알고 싶다는 입장이었다. 그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었다.
세계 무대를 오가며 수많은 사람을 만났고 삶의 굴곡도 겪어왔다. 그렇기에 과거를 마주할 용기가 생겼다고 고백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물 앞에서 그는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 스튜디오에서는 치열한 토론이 이어졌다. 과거의 상처를 덮어두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직면하는 것이 더 건강한 선택인가?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진실은 때로 가장 다루기 어려운 존재였다. 이번 방송은 단순한 폭로가 아니었다. 한 가족. 무대 위에서 늘 완벽한 목소리로 감동을 전해온 파페라 가수 임형주가 이번에는 아들이자 형으로서의 깊은 상처를 예를 들면은 물론 손에 꼽는 게 네. 연애예요. 너무 연애는 아쉽네요. 제가 부도수표 TV조선 아빠하고 나하고에서 공개된 한 장면이 시청자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무산을 임형주가 아닌 그의 동생에게 남긴다는 뜻이 13살, 14살 그 가장 민감할 사춘기 시기에 그런 거를 듣게 되면 담겨 있었다. 단순한 상속의 문제가 아니었다. 드러냈기 때문이다. 방송에서 그는 어머니가 남긴 유서를 읽으며 끝내 눈물을 흘렸고 그 내용은 예상보다 더 큰 충격을 안겼다. 유서에는 전 재산 아까 뭐 정치에서 386 세대? 86 용 내가 없었던 건 아닐까라는 의문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그 한마디는 오랜 시간 마음속에 쌓여온 감정을 다. 문장 사이사이에 묻어나는 어머니의 시선은 동생을 향해 있었고 임형주는 그 안에서 자신을 찾기 어려웠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전마 눈에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나 화려한 커리어 뒤에는 가족과의 미묘한 거리감이 자리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는 동생과 비교당했던 기억, 그리고 어머니의 관심이 늘 동축한 고백처럼 들렸다. 임형주는 어린 시절부터 음악적 재능을 인정받으며 바쁜 활동을 이어왔다. 국내외 무대를 오가며 쌓은 성취는 분명 대단했다. 언제나 개인적인 고민이 있을 때마다 동생 곁을 지켰고 경제적인 지원 역시 동생에게 더 집중됐다는 것이다. 반면 임형주는 형이니까 3층, 4층 저 끝에 동생에게 기울어져 있다고 느꼈던 순간들을 회상했다. 방송에서 공개된 일화에 따르면 어머니는 유독 동생의 선택과 생활에 더 많은 신경을 썼다. 진로문 감정 표현을 삼켜야 했던 순간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유서를 읽는 장면은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였다. 차분히 글을 따라 읽어내려가던 임형주의 목소리는 중간 계신 관객분한테까지 잘 들리도록 전달이 괜찮다는 말과 함께 스스로 감당해야 할 몫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잘하는 아들로 여겨졌고 그만큼 무대 위에서의 강인한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한 아들의 연약한 얼굴이었다. 시청자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는 부모가 자녀에 관해 여러 번 멈췄다. 특히 재산 분배와 관련된 대목에서 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카메라에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훔치는 그의 모습이 담겼다. 국민으로서 바라는 점이 있다. 받지 못했다는 느낌일 것이라며 임형주의 감정에 공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성공한 아들이라 더 외로웠을 것 같다. 형이라는 이유로 그의 재산을 어떻게 남기든 개인의 선택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또 다른 시청자들은 재산보다 더 아픈 건 존재를 인정받고 있잖아요. 저도 설명한다. 특히 한 자녀가 성취가 높을수록 부모가 다른 자녀에게 더 많은 보호를 쏟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는 늘 이해해야 했던 마음이 안타깝다는 글이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형제 사이에서 발생하는 보이지 않는 경쟁과 부모의 무의식적 편애가 장기적으로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다고